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백테스트 8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백테스트. 어 이 코드가 이제 여기는 좀 방대합니다. 얘랑 전진 분석은 908 줄, 옵티마이즈가 더 적을 텐데 옵티마이즈가 더 크네요. 그 옵티너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요걸 하고 나면 요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 백테스트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2 시간 안에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 시간 안으로 한번 끊어 봅시다. 어 이제 그전에 음 제가 이제 스토미 코드가 엄청 많아요. 코드를 요거에 이제 유틸리티에 있는 토탈 코드 라이너이라는 이 파일은 저만 실행하는 건데 요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전체 파일의 줄수랑, 그죠? 줄수랑 파일 개수, 그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체 파일 수 159 개고 52,942 줄이에요, 코드가. 엄청나죠? 음. 엄청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아마 이렇게 많은 코드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중에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UI지만, 그죠? UI 코드가 제일 많을까요? UI 관련이 제일 많네요. 요것만 UI 코드는 2000, 2000에 4500, 또 2500 더하면 7000, 그리고 또 UI 8000, 또 UI가 9000, 만, 115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요것도 다 UI잖아요.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0000, 20000 줄이 넘네요. 절반은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줄은 빼고 전체 파일 수가 159 개잖아요. 그 파일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파일이 이 옵티마이즈예요. 옵티마이즈. 이 코드를 보면 아마 혹시라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애 코드는 제가 이 스톤 코드 중에 최애 코드는 이 최애 파일은 이 옵티마이즈 파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공을 많이 들였으니깐. 똑같이 쉐어드 카운트 가져와서 사용할 큐들 쭉 뽑고, 멀티수 뽑고, 백네임 뽑고, UI 구분 설정 가져오고, 구분별로 별도의 구분이라는 스톡 퓨처 코인이라는 요거는 이제 파일 저장이나 DB 저장할 때 쓰는 용도로 만드는 거고, 셀프 바스가 2개 있어요. 그죠? 셀프 바스 있고 셀프 바스 언더바 있고, 그리고 스터디는 뭐죠? 뜬금없이. 이거는 옵tional 할 때 옵셔널에서 사용하는 스터디, 그리고 샘플러 만들어 주고 스타트하면 백테파 초기화하고, 시작 시간 찍어서 마지막에 종료하면 이 기준 빼서 소요 시간 찍어 줄 거고요. 백테큐에서 데이터 빼 가지고 베팅 금액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업비트 같은 경우 100만 단위 곱하고, 아닐 때는 계약수 또는 USDT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쭉 데이터 넣은 거.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윅스 트레인, 윅스 밸리드, 윗스 테스트 요렇게
3개 필요수 가져오는 거고, 벡터 엔진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가져와서 별도로 이제 17 번에는 옵티나 샘플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샘플러의 이름마다 옵티나 샘플러에서 요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샘플러를 스타디에 넣어 가지고 실행할 거예요, 옵티나를. 그런 다음에 이제 옵티나 설정에 보면 다시 옵티나를 봅시다. 옵티나 설정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정할 번호 셀프 바스의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 지금 여기 말고 최저가 편집기를 봐야 되죠. 최저가 편집기에 셀프 바스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1 번, 1, 2, 3 요렇게 넣으면 요 1, 2 셀프 바스 1, 2, 3은 탐색을 하지 않고 3 최저값으로 3, 23 마이너스 3으로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18 번이 존재할 경우 그죠? 업투나 픽스 바에 넣어 둘 거예요. 18 번을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서 X 가져와서 스트립하면 제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요렇게 콤마 띄우고 2 콤마 띄우고 3 이랬잖아요. 그럼 콤마로 스플릿하면 1 하고 빈칸 2 빈칸 3 요렇게 X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을 해야 빈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인트로 감싸 주는 거죠. 그러면 고정할 변수의 인덱스가 밸류 그러니까 딕셔너리 인덱스가 키 값이 딕셔너리 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오류가 날 경우 고정할 범위의 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종료해 버려요. 그게 아닐 경우 다음이 진행돼서 옵트나 설정에 보면 옵트나 카운터 요거 카운터를 또 0으로 하면 기본 설정대로 시작되는데 임의대로 몇 번 돌아갈 건지 여기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 값 그리고 자동 탐색 사용하기 요거까지 다 될 거예요. 그것들이 요 값들이에요. 옵트나 카운터, 옵트나 오토 스텝, 자동 카운터, 랜덤 옵트나 바스, 바이 온리, 바이 셀, 온리 바이, 온리 바이, 온리 셀. 왜 컨트롤 키, 컨트롤 알트 키, 컨트롤 시프트 키 뭐 이런 거였죠. 그죠? 랜덤은 알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알트 엔터 요런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를 때 그죠? 요 버튼을 누를 때 요 버튼을 누를 때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트만 누르면 랜덤, 컨트롤 시프트는 매수 변수만, 컨트롤 알트는 매도 변수만 그렇게 적혀 있지요. 그게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트레인 윅스 정하는 거는 많이 봤죠. 생략할게요.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달라진 게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생략할 게 아니라 최적화 테스트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최적화 편집기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적화 테스트가 있어요. 요거 설명을 읽어보고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최적화를 한 다음 테스트 구간요 확인 구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적어 봅시다. 뭐 12주 그리고 4주 그리고 확인 기간은 뭐 4주다. 그러면 요 총 데이터가 20 주로 합시다. 20 주. 뭐 24, 6, 24, 24주 이러면 4, 3, 12 총 32 주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윅스 트레이는 올 윅스에서 요렇게 빼 가지고 요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올일 때는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가 들어갈 때는 테스트 구간까지 빼요. V가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T가 들어가 있을 때만 요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T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부분 고쳐 놨어요. 자 이제 발리데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T가 있어요. 자
보면 테스트 편집기에서 이 그리드나 베이지안을 누르면 발리데이션이 없어요. 그죠? 일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렇게 적어 놔도 24주간의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바로 확인기간 4주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증기간이 무시돼요. 그죠? 검증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V가 없고 T가 들어가 있을 경우 전체 기간에서 테스트 기간만 빼면 돼요. 그죠? 그게 아니고 T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V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죠? 위에서 V가 안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다시 바꿔야 되네요. V가 안 들어가 있고 T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T가 들어가 있으면 맞나요? V가 안 들어가 있고 T가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하고 요게 아닌 경우면 T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V가 들어가는 경우 맞네요.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V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V가 없고 T가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V도 발리데이 검증 주도 빼고 테스트 주도 빼고 그게 아니고 V만 들어간 경우는 검증 주만 빼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전체 기간이 트레인 기간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게 맞아요.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all이 아닐 때는 트레인은 트레인이라고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백네임이 V가 안 들어가 있을 경우 발리를 0으로 바꿔요. T가 안 들어가 있을 경우도 테스트를 0으로 바꾸고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드가 복잡해서 바꿨어요. 이 부분을 위에 선언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V가 안 들어가 있으면 발리 윅스 발리가 0으로 바꾸고 T도 안 들어가 있으면 윅스 테스트도 0으로 바꿔요. 그죠? 그래서 all이 아닐 경우는 그대로 트레인 인트를 하면 되고 all일 경우는 엔진 시작 시간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 빼 가지고 플러스 1 해서 7로 나누면 all 윅스가 되고 그럴 때 윅스 트레인의 all 윅스에서 위크 윅스 발리드 윅스 테스트 빼면 돼요. 그죠? 이게 두 개 다 안 들어가 있으면 00이라 그대로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V가 들어가 있으면 요 위에서 가져온 윅스 발리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T가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가져온 윅스 테스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죠? 고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컨디션도 조건 최적화도 그리고 GA 알고리즘도 동시에 다 바꿨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코드가 복잡해서 수정한 것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위에서 영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 요 부분은 이제 많이 봤죠. 그죠? 엔드데이 구해서 스타트데이 구하고 스타트데이를 요렇게 요거는 왜 그게 없을까요? 잠깐만요. 네. 날짜 확인하는 구문이 여기는 없었네요. 그래서 추가했어요. 이거를 빼나 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월요일부터 하는 게 맞는데 그죠? 스타트데이 구해 가지고 그게 요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 스타트데이를 다음 주로 미룹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스타트데이랑 엔드데이 구하고죠. 그죠? 그래서 백트엔진 스타트데이가 이 스타트데이보다 클 경우 데이터가 모자라다고 보여주고 종료해 버리고 그런 다음 구분별, 주식 타임프레임별, 코인 타임프레임별, 백트DB 정해서 머니탑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머니탑 데이터 없을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띄워주고 일자 만들고 데이리스트 추출하고 정렬하고
이 데이 리스트 0 하고 1이 이제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가 되는 거죠, 정확한.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데이 get list days에 넣어 가지고 그죠? 요게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요렇게 하면 일부만 했네요, 일부만. 여기서 이제 일부만 요렇게 추출하는 건데 이 옵티마이저는 복잡해요. 별도로 요렇게 해 놨어요. 많이 복잡하죠. 네,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그래요. VC도 있고 V도 있고 T도 있고 요렇게 돼요. 요거를 좀 줄 바꿈을 좀 추가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좀 줄 바꿈 좀 추가해 가지고 여기도 추가하고 요렇게 합시다. 그래야 좀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리스트 데이지에 트레인 데이즈, 발리 데이즈, 테스트 데이즈 요렇게 3개 넣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하나는 시작 시간, 종료 시작 날, 시작 일자, 종료 일자, 그리고 그 데이 리스트의 카운터, 날짜 카운터 몇 날인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결론은 그 과정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트레인 데이지라고 우선 날짜로 그죠? 원래 했던 스타트 데이를 가져와서 날짜를 넣어 가지고 요거는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스타트 데이랑 타임 데이터 트레인 데이는 그러니까 테스트 확인 기간 네 곱하기 7주 해 가지고 마이너스 해 가지고 엔드 DT 기준으로 이전 값을 하면 트레인 데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발리 데이는 그냥 공백 상태 리스트고 교차 검증일 때는 이 트레인 데이 나누기 발리 데이 플러스 1 해서 여기를 돌면서 발리 데이지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은 같죠. 이 부분은. 요거는 했을 거예요. 교차 검증하고 그냥 검증 그리고 아닐 때 요 부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T가 들어가는 거는 확인 최저가 테스트 편집기에서 최저가 테스트 편집기예요. 그죠? 테스트 편집기 요거는 최적화고 최저가 편집기고 요거는 최저가 테스트 편집기인데 그냥 테스트 편집기로 해 놓은 거예요. 고 상태에서 실행할 때는 이제 요렇게 테스트 데이즈는 테스트에 7 곱해서 마이너스 하고 그리고 플러스 1 부터 해 가지고 그 날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트 데이고 엔드 데이는 그냥 엔드 데이가 되죠. 원래 이제 맨 마지막 날짜. T가 없을 때는 그냥 테스트 데이즈에 넥스트 데이 그러니까 다음 날짜 기준으로 끊기 위해서 엔드 데이에 플러스 1 해 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넣어 두는 겁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그래서 넣어 두는 거고.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 리스트를 원래 여기 머니탑에서 구한 데이 리스트에서 트레인 데이 0 번하고 1번 사이에 있는 데이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에 0 번하고 1 번하고 트레인 데이 리스트의 개수를 넣어 두면 이 트레인 데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V일 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치고 왔습니다. 복잡하네요 저도.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이 트레인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 get list부터. 트레인 데이즈는 스타트 데이랑 그리고 테스트 데이만큼 뺀 테스트 윅스만큼 빼 가지고 그죠? 이전 날짜를 해서 스타트 데이를 넣어 놨어요. 그죠? 그럼 이 스타트 데이즈 안에는 어 검증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마지막 날짜 안에 검증 기간 마지막 날짜예요. 그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발리데이즈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거와 같고 여러 부분하고 같죠. 추가된 게 이제 테스트 구간. 테스트 구간도 마찬가지 테스트 데이즈는 엔드 데이는 같고 그죠? 7주 전 요 기준 전 가격에서 데이에서 1 플러스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는 여기에서 바로 하면 되고 테스트 데이 시작 기간은 여기에서 똑같은 데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그죠? 고렇게 되고 넥스트 데이는 별도로 없을 때 더미용으로 요렇게 다음 날짜 엔드 데이의 다음 날짜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고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데이 리스트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이제 어 이 발 요 구간 안에 그 검증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테스트 데이 리스트에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 리스트를 가지고 트레인 데이를 만들 텐데 트레인 데이 리스트 가지고 어 기록은 시작 시작 시간 요 데이 리스트에서 실제 데이터의 데이 리스트에서 트레인 데이 0 번하고 1번 사이에 있는 구간의 데이만 가져온 게 트레인 데이 리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의 설정은 북에 이제 V가 있을 때랑 아닐 때랑 달라요. V 검증 기간이 없을 때는 발리데이즈가 난이라서 그대로 트레인 첫 번째 시작 날짜, 마지막 날짜 그리고 전체 길이를 재면 이게 데이 카운터가 되는 거죠. 이 데이 카운터 기준으로 우리가 서브 토탈에서 보면 요게 데이 카운터 기준으로 get result 할 때 이 평균 거래 횟수랑 그죠? 연평균 연간 기대 수익률을 요렇게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리데이션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원래 이제 검증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트레이닝 학습 구간만 딱 분리해야 되잖아요. 검증 기간 데이터를 빼야 돼요. 그래서 보면 V가 백네임에 들어가 있을 때 별도로 이제 이 V 발리데이즈를 요렇게 발리데이즈에서 가져와서 실제 데이터에서 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날짜 리스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길이를 구해 놓고 그거의 카운트를 세어 가지고 별도로 토탈 발리데이즈 카운트라고 여기에 더합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발리데이즈라는 리스트에 어 검증 기간의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그리고 검증 기간의 데이 카운트를 요렇게 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총 발리데이트 데이 카운터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거의 평균을 계산해요. 에버리지 발리데이즈 카운트라고 해서 토탈 카운트에서 발리데이즈라는 리스트를 만들 때 요거의 개수만큼을 나눠 가지고 인투화 시켜요. 그러면 평균 검증 기간에 날짜 수가 나오겠죠. 그죠? 고거를 빼 줍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 봐야 뭐 하루 이틀 차이 날 텐데. 그죠? 그래서 그 평균값만 요렇게 빼서 실제 트레인 데이에 데이 카운터라고 요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원래 트레인 데이 리스트에서 이 검증 구간만큼 빼 줘야 돼요, 평균값. 그죠? 고렇게가 요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 부분 코드를 바꿨어요, 쪼끔. 그래 놓고 이제 T가 들어가 있으면 요건 테스트 구간은 우리 실제 매매 날짜 데이터 날짜를 가져와서 확인 기간 시작 날짜, 확인 기간 종료 날짜만큼의 날짜를 추출해서 그거의 첫 번째랑 마지막 거 그리고 개수를 테스트 페이지에 넣고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랑
발리데이즈랑 트레인데이즈가 리스트 데이즈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고거를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고게 get list days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각각 시작 시간,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각각의 학습 검증 테스트 확인 기간의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그리고 그 기간만큼 그 기간 안에 몇 개의 데이터 날짜가 들어 있는지 그 날짜의 개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쵸?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학습 기간 출력 한번 해 주고 V가 포함되어 있으면 발리데이즈를 통해서 시작 종료 날짜를 또 찍어 주고 그런 다음에 확인 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확인 기간도 UI에 찍어 줍니다. 그런 다음 기간 추출 완료했다고 찍고 보유 종목수랑 보유 금액을 기록할 어레이 PTC 만들어서 백태 정보 만들고 그거를 포함시켜서 중간 집계용 프로세서로 다 보냅니다. 그럼 보유 종목 수요를 생성 완료라고 찍어 주고 전략 연산 DB에 연결해서 최저가 전략,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최저가 범위까지 쭉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이 넘버, 셀 넘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수 전략에 기록된 셀프 바스의 첫 번째 셀프 바스의 번호를 추출하는 거예요. 셀프 바스 스플릿해서 1 번이면 셀프 바스 다음 글자만 가져오는 거고 다 다시 스플릿 갈로 닫기에 0 번이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의 셀프 바스의 첫 번째 번호, 요거는 매도 전략의 셀프 바스의 첫 번째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바이 퍼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바이 넘버가 셀 넘버보다 작으면 바이 매수 전략의 셀프 바스가 먼저 기록된 거고 그게 아니면 매도 전략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변수 편집기에 가 보면 변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키값 재정렬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매수 우선으로 하면 매수부터 1, 2, 3, 4 매도가 그다음 번호가 되고 매도 우선으로 변환하면 매도가 1, 2, 3, 4 매수가 나머지 5, 6, 7, 8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요 바이 퍼스트예요. 나중에 사용될 때 보겠죠. 여기 바로 사용되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 파스를 컴파일해서 exe 하면 셀프 파스가 바뀌게 되겠죠. 위에 보면 셀프 파스가 있고 셀프 파스 언더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 셀프 파스가 바뀐 거고 만약에 오류가 나면 변수 설정이 잘못됐다고 로고 찍고 종료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get optimize pass list 해서 요 랜덤 옵션 랜덤 옵티 파스 랜덤인지 그리고 매수만 하는 건지 매도만 하는 건지 바이 퍼스트인지 바이 넘버 셀 넘버 요렇게 넣어 가지고 토탈 카운터랑 바스 타입을 리턴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이제 아까 바꿔 준다고 했었죠. 그죠 제가. 어 요걸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요거는 이제 최저값을 랜덤 출발할 건지 그리고 매수 전략만 최적화할 건지 매수 전략에 들어가 있는 변수만 최적화할 건지 매도 전략에 들어가 있는 변수만 최적화할 건지 그리고 그 셀프 바스의 번호가 매수 우선인 건지 그리고 그 번호 최초 매수 전략의 셀프 바스의 번호 매도 전략의 셀프 바스의 번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토탈 카운트 일단 0으로 잡아 주고 바스 타입은 뭐냐면 이 최적화 편집기에 봅시다. 이렇게 첫 번째 시작이 작고 마지막이 큰 게 있고
셀프 파스 2를 보면 25 부터 15 까지 마이너스 1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거의 타입이 이 바스 타입이에요. 그걸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셀프 바스 언더바를 다시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주고 셀프 바스의 밸류스를 돌면서 에러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셀프 바스의 길이가 2개가 아니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셀프 바스의 길이가 어 3개가 아니면 범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0번이 3개가 아니면 0번이 3개 범위 설정 오류. 어 왜 3개가 아닌 거죠? 바스의 0번. 아 맞죠. 바스의 요거 최저가 전략이니까 바스의 0번은 무조건 3개 되잖아요. 그죠? 3개가 아니면 총 이제 보면 요게 원래 요거 길이는 2개잖아요. 하나 리스트인데 첫 번째 요소가 리스트고 요거는 또 다른 요소니까 요거 전체의 렌을 하면 2개고 첫 번째 0의 길이를 하면 3개가 돼야 돼요. 그죠? 2개인지 확인하고 0이 3개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셀프 파스 00보다 01이 크고 02가 0보다 작으면 범위 설정 오류예요. 그러니까 02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처음 시작은 작고 마지막 값이 큰데 갭이 마이너스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보다 마지막이 큰데 마지막이 세 번째 값이 플러스 갭이 플러스면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에러 추루해서 이렇게 리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도 이걸 확인하지만 저장하지 않고 실행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요 부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면 종료해 버리고 그게 아닐 경우 바스형에는 시작값, 마지막값 로우 하이가 아니고 뭐 로우 하이라 합시다. 스타트 엔드가 맞는데 로우 하이 그리고 갭이 들어 있고 바스 1에는 최저값이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스 인트는 갭의 타입이 인트면 바스 인트고 아니면 바스 그거 기준으로 나중에 요렇게 바꿀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밑에. 그리고 로우가 하이보다 작으면 로우 하이고 아니면 로우 하이가 펄스가 되겠죠. 그래서 바스 타입에 로우 하이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작으면 바스 타입이 시작이 두 번째보다 작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바스 리스트는 옵티만 가져와 가지고 빈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제가 원래 아까 많이 설명했었는데 최저가 전략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변수 그 엔진에는 요런 형태로 바꿔서 보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바꾸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픽스드는 고정인데 이 고정일 때만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고정하는 방법은 only by이고 퍼스트 by first이면서 셀 넘버가 i보다 클 때. 그죠? 그러거나 어 바이 퍼스트가 아니고 i가 바이 넘버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뭐냐 이게 뭐냐면 only by 할 때는 퍼스트 only by 할 때 by가 퍼스트면 그죠? 매수 전략만 해야 되니까 셀 넘버 첫 번째보다 i가 셀 넘버 첫 번째보다 i가 바이 퍼스트면 셀 넘버 첫 번째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죠? 음? 그리고 바이 퍼스트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매도가 먼저니까 매도 넘버보다 i가 커야 되는데 반대로 됐네요.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맞으니까 계속 사용했을 텐데. only buy를 하려고 하면 바이 퍼스트일 때 셀 넘버보다 그러니까 바이 퍼스트는 바이가 숫자가 작다는 거니까
셀 넘버 첫 번째 거보다 i가 클 때 픽스다. 픽스일 때는 고정 맞네요. 제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의 변수만 최적화를 할 거니깐 매수 전략의 변수가 바이 퍼스트면 매수 전략의 변수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셀 넘버 첫 번째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셀 넘버부터 고정이니까. 그죠? 고정해야 되니까 이 같거나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 퍼스트가 아니고 아니면 이제 바이 퍼스트가 숫자가 낮은 거죠. 그러면 바이 온리니까 이게 왜 이래 되나요? 바이 넘버로 하면 안 되지. 이거 왜 이래. 셀 넘버로 해야지. 이 셀 넘버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이 퍼스트일 때 셀 넘버보다 같거나 큰 거는 고정하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의 변수만 최적화하니까 고정하면 최적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의 변수를 고정해야 돼요. 온리 바이일 때는. 그래서 i가 매도 전략의 바이 퍼스트니까 요거보다 커야 되고 바이 퍼스트가 아닐 때는 셀 넘버보다 무조건 고정이니까 이것도 작거나 바이 퍼스트가 아니면 셀 넘버가 작은 거니까 셀 넘버보다 같거나 작은 거 맞고. 자 다음 매수 전략만 매수 전략의 변수만 최적화할 경우 매도 전략 쪽의 변수를 전부 고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이퍼스일 때면 매수 전략이 낮으니까 셀 요거는 셀 넘버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셀 넘버보다 작은 것만 하고 그리고 매도 전략만 할 때 바이퍼스트가 아니면 셀 넘버가 작은 거예요. 그죠? 셀 넘버가 작은 거니까 셀 넘버를 고정하면 안 되니까 셀 넘버보다 크고 요게 맞네요. 그죠? 요게 맞아요. 이거 헷갈리네요. 왜 이래 헷갈리는가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만 최적화할 거니까 바이 퍼스트면 매도 전략의 변수가 셀 넘버보다 작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럼 셀 넘버보다 같거나 큰 걸 전부 고정해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매도 전략의 변수 번호고요. 바이 퍼스트가 아니면 셀 넘버가 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셀 넘버보다 같거나 작은 걸 전부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매도 전략의 변수만 최적화하려면 바이 퍼스트의 경우는 매도 전략이 크니까 매도 전략보다 작은 것만 매수 전략을 고정해야 되는 거고 바이 퍼스트가 아닐 때는 매도 전략이 작으니까 매도 전략보다 큰 매수 전략을 고정하는 거. 요게 맞네요. 헷갈려. 바이 넘버는 필요 없네요. 바이 넘버 뺍시다. 안 쓰네요. 여기를 가면 바이 넘버 필요 없잖아요. 바이 넘버 빼버리고 이렇게 여기 아마 여기도 써 있을 텐데 여기는 안 써. 전진 분석은 안 하죠. 전진 분석은 무조건 최저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진 분석에는 없을 거예요. 뭐 픽스 그게 없죠. 그죠? 픽스드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고 잠깐만요. 어디 여기죠. 그래서 고정할 걸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갭이 0 이거나 고정할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갭이 0 이면 하나로 고정된 거예요. 시작 값도 30, 마지막 값도 30, 최저값도 30. 그때는 0 이어야 돼요. 고정할 것들은 요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갭이 0 이거나 픽스드면 바이리스트 0에 옵티만 업했답니다. 그죠? 옵티만. 그래서 요 형태로 나중에 바꿀 거라 했잖아요.
GA. 근데 이제 별도로 여기 보낼 때는 저 형태가 아니고 아예 그 안에 넣을 거, 그러니까 사용 탐색할 변수만 넣을 거예요. 탐색할 변수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보면 최저값은 넣어 놨잖아요 이미. 그죠? 요렇게 파스리스트에 넣어 놨어요. 파스리스트에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셀프 바스에 다시 이걸 넣는 거예요. 셀프 바스 언더바에. 셀프 바스 언더바도 리스트지만, 그래서 요를 미리 넣어 놨기 때문에 0 번에 옵티를 넣으면 되고, 그게 아닐 경우 토탈 카운트 플러스 1 해서 요게 이제 최적화할 변수의 카운트예요. 그죠? 요거는 최적화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짜리는 최적화가 안 됩니다. 이 고정값 그대로 사용하니까. 토탈 카운트 1 하고 1000 번을 1000 번을 돌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 1000 번을 돈다는 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화일 추로 하면 되는데 화일이 들어 있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화일 추루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쓸데없이 K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자, 화일 추루로 넣으면 또 K 이꼴 0으로 만들어서 K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그냥 1000번 안에 1000 개씩, 저기 20 개까지 기록된다 했잖아요. 그죠? 어 이게 100 으로 20 개까지만 기록돼요. 그래서 레인지 1000 에서 이게 0 부터 다음 1, 2, 3 계속 진행되는 거겠죠. 그래 바스 인트 아까 요거 갭이 인트일 경우 바스 인트라 했잖아요. 인트일 경우 넥스트 바를 로우 플러스 갭 곱하기 K예요. 맨 처음에는 K가 0 이니까 로우 값 그대로 넥스트 바가 되겠죠. 그리고 인트가 아닐 경우 K 곱해 갖고 라운드 2 그렇게 해 가지고 요 어펜드 할 거예요. 어펜드 하는데 로우 하이일 경우와 넥스트 바가 하이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혹은 로우 하이가 아닌데 넥스트 바가 하이보다 같거나 클 경우, 그죠? 그러면 넣어요. 그죠? 자, 요게 뭐냐면 하이 값이 원래 두 번째 값이었잖아요. 그죠? 하이 값이 같거나 작을 때만 넣고, 그러니까 하이로우가 아닐 경우 같거나 클 때만 넣어요. 그죠? 하이로우일 때는 반 작아지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갭을 잘못 설정했거나 하이 값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트 0에 계속 어펜드 하다가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 못하면, 그러니까 하이 값보다 오버가 되는 거죠. 로우 하이 상태면. 그죠? 로우 하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클 경우 하이보다 작아지면 여기를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돼요. 여기를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리스트 제로에 어 갭만큼 계속 추가해서 넥스트 바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제로가 제로에 not in이 없거나 랜덤 옵티 바스일 경우, not in이 없거나 랜덤 옵티 바스일 경우 바스1에 랜덤 초이스에서 바스 제로를 랜덤 초이스에서 넣는 거죠. 어. 옵티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최저값을 잘못 입력해 놓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수동으로. 그럴 때는 랜덤으로 초이스해서 잡아 넣는다는 거예요. 원래 랜덤 옵티바스 할 때는 랜덤 초이스해서 1 번을 바꾸니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바스 언더바에 바스 리스트를 어펜트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줄 한 줄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토탈 카운터랑 바스 타입을 리턴합니다. 그게 get optimize 바스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카운트랑 바스 타입 가져오면 이 토탈 카운트는 이제 총 변수의 개수예요. 그죠?
총 변수 변수의 개수 그죠? 변수의 개수가 돼요. 최적화할.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는 개수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총 변수의 개수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 셀프 바스의 길이 구하고 에버리지 리스트는 바스 제로에 제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카운터가 0이 아닐 경우 요 카운터는 뭐냐면 최적화할 때 요거 최저가 실행해서 요거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0으로 해 놓으면 어 최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요. 그죠? 그게 이 CC 카운트예요. 최저가 카운트. 그래서 그게 0이 아닐 때는 카운터고 그게 0일 때는 그냥 1로 설정해서 곱합니다. 그걸 곱해야 개수가 되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한번 최적화를 실행할 거고 이전 변수로 최적화를 다 하고 나서 바뀐 최적화로 또 실행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2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백택 카운트 종목 코드만큼 요렇게 다시 곱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백택 횟수가 나옵니다. 최종 종목 코드별 총 이제 데이터가 날라오는 백택 엔진에서 데이터가 날라오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매도수 전략 설정 완료했다고 요렇게 찍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이제 백태 정보 만들어서 백태 엔진 큐에 보내고 1초 쉬었다가 쉐어드 카운터 제로로 만들고 다음에 틱 계산해라고 보내고 날라오면 틱 카운터 계산하고 1000으로 나눠서 그리고 토탈 큐와 동시날 MPQ 하나 만들어서 토탈 프로세스 만들고 인자에 큐들 넣고 스타트 해주고 백태 그럼 집계용 프로세스 완료됐다고 찍고 토탈 큐로 백태 정보 보내주고요. 또다시 1초 쉬었다가 자 B 여기가 이제 그 옵튜나예요. 백태 이게 베이지안의 약자예요. 옵튜나의 베이지안 샘플러의 약자를 써서 B라고 해놨습니다. 백네임에 B가 들어가면 옵트나 샘플러를 뭘 사용하는지 이렇게 로고를 찍습니다. 음. 그리고 온리바일 때는 매수 전략, 매수 변수만 최적화합니다고. 그리고 온리셀일 때는 매도 변수만 최적화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닐 경우는 그냥 빈칸. 그래서 백태 시작하면서 콤마 찍고 띄우고 요거를 적든 요거를 적든 아니면 빈칸이 백태 시작한다고 로고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지안이 아닐 때 옵티마이즈 그리드가 실행이 되고요. 베이지안일 때는 옵티마이즈 옵튜나가 실행이 됩니다. 요게 실행이 되면 뭐 어떻게 계속 요거는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좀 있다가 완료되면 이제 최적화 완료됐다고 이렇게 로고 찍어줘요. 요걸 나오면 이제 최적화 완료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적화가 됐어요. 그럼 최저값을 백테스트 합니다. 그때 백테스트에서 셀프 바스 언더바를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변동되는 값이고 최적화하면서 원래 값은 셀프 바스에 넣어 놨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백테스트 스타트라고 여기는 별도로 또 요렇게 있어요. 요 구문을 자주 쓰기 때문에 백테스트 스타트는 카운터 0으로 만들고 토탈 프로세스에 데이터 보내고 중간 집계 백테 시작한다고 보내고 백테 엔진한테 데이터 보내고 요렇게 됩니다. 요걸 많이 쓰기 때문에 요렇게 단축시켜 놨어요. 그런 다음에 MPQ로부터 데이터 오면 백테스트 완료된 거고 스톱 라이브로 데이터 보내고 세이브 옵티 바스를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최저값 저장하는 거예요. 최저값 저장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소요 시간 찍고 백태 완료해서 종료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 그리드부터 봅시다. 그리드 옵티마이저.
잠깐 쉬었다 올게요. 시간이 좀 벌써 49분 지났네요. 5 분간 쉬었다가 옵티마이즈 그리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벌써 50분 경과했네요. 자, 옵티마이즈 그리드 최적화용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 가져와 가지고 경우의 수를 먼저 보냅니다. 백카운터를. 똑같은 거 왜 두 개 보냈을까요? 하나만 보내면 될 텐데. 경우의 수를 볼까요? 경우의 수. 두 개로 저장하네요. 토탈 카운트로도 저장하고, 토탈 카운트는 횟수 변경하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두 개 다 보냈네요. 인정. 넘어갈게요. 어, 그리드. 그리드 최적화 여기. 그리고 변수 정보 백태 엔진한테 백태 엔진이란다. 요거 아까 설명했었죠, 여러분. 데이터를 토탈에도 보내고 중간 집계용도 중간 집계용으로는 마이너스 1 값만, 그러니까 옵티 턴 값만, 그리고 백 엔진 큐로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 요 부분 그렇게 보내고 어, 최고 기준값 우선 0으로 만든 다음에 MPQ를 get합니다. 여기 보면 변수 정보 보냈잖아요. 맨 처음에 셀프 파스를. 그게 이제 기존에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최저값으로 백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데이터가 스트링일 경우 중지했다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 데이터에 마이너스 1만 가져와서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가 어떻게 날라오면 요 데이터가 날라와요. V턴, V키, 기준가.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00이 날라와요. 맨 처음에 2예요. 2. 여기 보면 0으로 날리잖아요. 0으로. 그래서 이 0 값은 이제 그냥 하는 거라 옵티턴이 없어요. 그죠? 0이에요. 옵티턴 값이. 그래서 엔진에서 옵티턴 값이 이렇게 1, 3 아닐 때는 요로 가잖아요. 그죠? 요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값만 가져오면 이게 스탠다드를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록된 최저값 편집기 변수에 기록된 이 최저값으로 우선 백태를 해서 결과값을 가져와서 그 기준값을 최고 기준값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스 체인지 카운터는 뭐냐면 한 번 최적화가 실행될 때마다 어, 최저값이 바뀐 횟수를 기록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 상태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기준값은 마이너스 최저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델리트 파스 리스트라고 해서 파스의 길이만큼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이제 어, 나중에 백태 자동 관리할 때 여기에 지워야 되는 변수 값을 넣어 놨다가 지우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카운터가 0이 아닐 경우는 카운터만큼만 실행하고, 그게 아닐 때는 100번 실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이게 100번만 하면 되나요? 100번? 100번 내인지. 왜 이걸 100번만 하죠? 100번 안에 해결되나요? 그런가 보네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쭉 다 해가지고 100번이면 충분해요. 100번은 너무 많네요. 그 전에 끝납니다. 한 번에 지금 스톰에 있는 그리드 최적화는 한 번에 이 범위를 전부 다 탐색해요. 한 번에. 그런 다음에
쭉 스톤만의 방법으로 쭉쭉쭉 어떤 변수의 조합이 좋은지 테스트해 가지고 다음 거 넘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 번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윈도우 Q로 요 백테스트 에디터에 기록할 거고, 단계 몇 단계, K는 처음에 이제 0 이겠죠. 1 단계 그리드 최저가 시작. 최고 기준값은 이전 이전에 사용했던 최고 기준값이 되고, 최저가 평균 개수는 난으로 찍히겠죠. 현재는 난이라서. 그런 다음 다시 0 으로 바꿔요. 0 으로 바꾸고 previous high standard로 해서 요거를 별도로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요걸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change s HSTD, 그러니까 이 하이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불리언 changed high standard를 펄스로 일단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는 result receive counter, 어 이게 모든 파라미터 고정 최적화를 종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result receive count가 여기도 그거네요. 그러니까 셀프 파스를 여기 범위 자동 관리 옵션이 있어요. 스톰에서 보면 설정에 여기 보면 여기 그리드 최적화, 범위 자동 관리, 고정 및 삭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가는 요걸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 추가되는데, 고정 및 삭제는 요거를 선택해야지만 고정 및 삭제가 돼요. 고정 및 삭제하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이 셀프 바스의 x의 0번 길이를 1 보다 큰 것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요. 근데 그 값이 0일 경우는 모든 변수가 고정됐다는 거예요. 잘못 설정하는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 유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둔 거고, 대부분 이렇게 될 일이 없지만 그래도 확인 코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턴 H바 스탠다드라고, 요거는 뭐냐면 턴마다 그 H바랑 스탠다드를 기록해 둘 거예요. 여기 보면 딕셔너리 턴 하이바 하이 스탠다드, 그래서 V턴에 커런트 턴 바랑 스탠다드를 요렇게 기록해 둘 거예요. 여기 하이바 하이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최저값하고 최고 기준값을 요렇게 기록해 둘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기록해 둘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셀프 파스를 이누메레이터 해 가지고 순서 0 부터 순서대로 x 값이 x의 0 값이 1 보다 큰 거, 고정한 거 빼고, 그죠? 고정한 거 빼고 의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요렇게 별도로 어 하이바 하이바랑 스탠다드를 기록해 놓을 거예요. 이 스탠다드는 무조건 마이너스 최대값이에요, 처음에.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항상 마이너스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또 모든 변수를 최적화해서 값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값들이 여기에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그건 보면 알아요, 밑에. 그리고 딕셔너리 턴 바 스탠다드는 똑같이 x가 1 보다 큰 것만 기록할 건데 그냥 딕셔너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변수를 예를 들면 뭐 2 번을 봅시다. 2 번이 아니라 요걸 봐야겠네요. 1번 바스 1에 1이 가지는 기준값, 2가 2를 넣었을 때 기준값, 3을 넣었을 때 기준값, 요렇게 5를 넣었을 때까지의 기준값을 여기에 다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딕턴이고
변수 값이랑 기준 값을 넣어 둔다고 딕턴 바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키 값이 v턴이고 바 값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v 키를 입력할 필요 없어요. v 키 대신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바 스탠다드를 요렇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 용도가 요거고. 그다음에 델리트 바스 리스트는 일부 0이 1 보다 큰 것만 가지고 리스트를 별도로 요렇게 또 만들어 둡니다. 요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변수 정보 보내요. 셀프 파스를. 그죠? 셀프 파스 언더바를. 이 언더바는 나중에 보면 다음 단계에서 보면 쭉쭉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입력한 값하고 최저값이 같은 값이 들어가지만 한번 입력하고 나서 돌고 나면 계속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밑에 가서 볼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엔진이 백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esult receive counter, result receive counter는 아까 요거 변수의 범위가 한 개 이상인 변수의 개수를 더한 거예요. 그거만큼 데이터가 날라와요. 모든 변수를 한 번에 최적화하니까. 그거만큼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MPQK에 대해서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거는 취소한 거죠. sys exit true니까 취소한 거예요. 취소했을 때 랜덤 옵티버스가 아닐 때만 취소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save 옵티버스고요. 그게 아닐 경우 이 데이터가 중간 집계형 프로세스를 거쳐서 요 세 개가 날라옵니다. 그죠? 요 세 개가 날라오는 부분은 서브 토탈에서 서브 토탈이 아니고 서브 토탈에서 이 스태틱을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데이터가 날아오는 거죠. 요 부분 업티턴이 2가 아닐 때 MPQ로 데이터를 v턴, v키, 기준값, 스탠다드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커런트 턴 타입은 바스 타입에 턴을 넣으면 턴 타입이 나와요. 그죠? 바스 타입이. 그러니까 시작가가 큰지 아니면 종료가가 큰지 그게 바스 타입을 아까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턴을 넣으면 요게 나오고 그 커런트 턴의 바스는 셀프 바스의 v턴에 0의 v키를 입력하면 현재의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 변수 값을 여기 딕턴 하이바 스탠다드에 넣어 놨잖아요. 딕턴 요 밑에 보면 변경될 때 요렇게 하고 커런트 바랑 스탠다드 넣어 놨잖아요. 그게 직전 프리턴 하이바 직전 최고 값을 가지는 변수, 직전 최고 값을 가지는 기준 값을 추출한 다음에 same update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제 스탠다드가 이전 직전 기준값이 직전 최고 기준값하고 같고 커런트 타입 커런트 턴 타입이 이제 커런트 턴 타입이라면 값이 시작값이 작은 거죠. 그죠? 그럴 때 커런트 턴 바랑 프리 턴 바보다 클 때 그죠? 같은데 다음 게 같으면 같아도 업데이트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게 큰데 다음 큰 값이 이전 직전 변수보다 그 변수보다 크고 기준값이 같으면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턴 타입일 때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시작값이 크고 마지막 값이 작을 때는 반대로 프리턴보다 값이 작을 때 그죠?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같아도. 그러니까 기준값이 프리턴의 LST 값보다 클 때만, 그죠? 그리고 same 업데이트 1 이거나 same 업데이트 2일 때 요거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값이 최고 기준값보다 클 때만 갱신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변수에 변수마다 그 최고 기준값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그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최고값이에요. 그죠? 한번 날라올 때 이 기준값이 무조건 여기에 저장돼요.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최대값으로 넣어 놨으니까 음 첫 번째 어떤 변수를 탐색하더라도 그 값이 날라오면 요 프리턴 HSDD는 마이너스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무조건 커요. 그죠? 그거나 뭐 같을 경우 요거 두 경우는 방금 설명했고 그럴 때 무조건 딕턴 하이 스탠다드에 V턴으로 해서 바랑 스탠다드 값을 요렇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스 1, 2, 3, 4 이거를 별도로 다 여기에 저장해 두고 별도의 기준값 최고 기준값을 다 저장할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 갖고 이거 중에 이 V턴 얘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준값보다 큰 변수가 나오면 그걸 계속 여기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요렇게 각자. 그러니까 셀프 파스 바나 전부 다 각자 저장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 기준값보다 이게 크면 최저 기준값을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불 체인지의 최고 기준값이 갱신됐다고 갱신이 안 되었으면 갱신됐다고 true로 바꿔 줘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값으로 나중에 우리가 최저값을 다시 도출할 거예요. 그거는 밑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 자동 관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V턴 바 스탠다드에 어 V턴의 커런트 바의 스탠다드를 요렇게 기록해 두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만약에 스탠다드가 마이너스 20억 이면 델리트 바스 리스트에 요렇게 잡아 넣어요. 우리가 그 스태틱에서 보면 요렇게 요게 날라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종목 수가 없을 때 마이너스 20억이 날라와요. 그죠? 고럴 때만 이렇게 델리트 바스 리스트에 V턴에 어펜드 해서 요렇게 잡아 넣어 놓습니다. 요런 형태로. 그 자동 관리일 때 별도로 자동 관리용 바랑 스탠다드를 요렇게 전부 다 요렇게 잡아 넣어 놓아요. 바랑 이중 딕셔너리고 V턴 그리고 키가 아니고 바 값, 요 기준값 요렇게 잡아 넣어 놓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 레이쇼라고 해서 0번하고 하이 스탠다드 최고 기준값을 요렇게 일단 우선 넣어 둡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갱신할 건데 여기에서 갱신해요. 여기에서 갱신해 가지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프리비어스 하이 스탠다드가 0 보다 크고 그 처음에는 이게 0 이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0 보다 크고 직전에도 기준값이 0 보다 컸고 현재의 기준값이 0 보다 크고 하이 레이쇼의 0이 2 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하이 레이쇼의 0은 이 직전 기준값 대비 상승률이 기준값 상승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2%가 안 될 경우 이렇게 최저 기준값 상승률 2% 미달성이라서 최저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종료하는 거에 하나 더 있어요. 불 체인지 SSTD 그죠? 최고 기준값이 아예 갱신이 안 되었을 경우 그때도 최고 기준값 갱신 없음 해서 최저가를 종료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무조건 종료가 돼요.
요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면 종료가 안 됩니다, 그리드 최적화는. 그래서 요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최고 기준값이 갱신되었을 때 요게 실행되고, 그리고 범위 자동 관리이면서 기준값이 0 보다 클 때만 범위 자동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0 보다 작을 때는 범위 자동 관리를 안 해요. 쭉 찾다가 이게 0 최고 기준값이 0 보다 커지고 나면 범위 자동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프리비어스 하이 스탠다드가 0 보다 클 때, 이전 값이 0 보다 클 때만 어드저스트 파스 레인지라 해서 요거를 보면 여기 있겠죠. 요게 이제 범위 추가하는 거예요. 범위 추가. 어드저스트 파스 레인지. 뭐 파스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게 범위 추가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최고 기준값이 변경이 됐을 경우 여기 체크 옵티 옵 이 뭐 체크 옵티 밸류 컨비네이션이네요. 그죠? 이름 복잡하게 해 놨네요. 여기서 이제 조합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레이쇼를 안에서 별도로 바꿔 가지고 다시 하이 레이쇼를 리턴하게 되고, 거기서 또 바스 체인지 카운터 어떻게 이제 조합을 다시 만든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 바스 체인지 카운터가 리턴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에는 MPQ 그리고 기존 최고 기준값 하이 레이쇼 그리고 바스 체인지 카운터 기존에 있던 카운터 지금은 0 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딕턴 하이 바스 스탠다드 요거를 가져가요. 요거 턴마다 바랑 스탠다드 값이 다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최고의 턴마다, 그러니까 셀프 바스 하나하나마다 변수 하나하나마다 변수의 범위를 바꿔가면서 기준값이 바뀌는데, 그 최고 기준값을 가지는 변수를 요렇게 리스트로 넣어 둔 거죠. 그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를 가 보면 우선 스탠다드를 이제 그 중복값을 제거할 거예요. 커스텀의 밸류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 밸류의 1번 값, 그죠? 스탠다드였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셋으로 묶고 정렬을 해요. 그러면 낮은 것부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값 조합 확인을 시작하는데, 고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 리스트가 변수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키 값은 이제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겠지만 키 값이 이제 변수의 개수만큼 키 값이 되고, 그 밸류 값은 요렇잖아요. 그죠? 그 밸류 값의 1 번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밸류스의 1 번만. 그걸 가져와갖고 셋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30 개라면 30 개가 각각마다 실행될 때 기준값이 다 다를 텐데, 그 기준값만 모아 가지고 셋으로 묶어서 정렬을 한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기준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30 개가 될 때도 있고 40 개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적을 때도 있고, 최적화가 거의 완료 직전에는 적겠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맨 처음 것과 맨 마지막 거,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맨 처음 거 빼고 맨 마지막 거 빼고 그거를 돌면서 기준값 조합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std가 되고, 그때 이제 바스를 카피를 해요, 디카피로. 셀프 바스를 계속 변경할 건데 요거를 카피를 떠 가지고 파이썬 이제 아이템에 이제 v턴이 있고 바랑 스탠다드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파son 카피해서 v턴의 1 번이 이제 기존의 프리턴 하이바예요. 그러니까 해당 변수 번호에 바스 맨 처음에는 바스 1 이겠죠. 0은 보통 0은 보통 30 고정이니까 1 번에
하이바 1 번의 하이바가 이제 지금은 3이 되겠죠. 3 요거. 1 번의 하이바가 3 이고 그다음에 커런트 하이바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이바 그리고 커런트 턴 스탠다드는 요거예요. 그죠? 고 두 개를 추출해 가지고 비교를 해요. 현재 스탠다드랑 그죠? 커런트 스탠다드 하이바가 클 때 크고 그러니까 이거 스탠다드는 아까 여기서 추출한 그죠? 여러 최고 낮은 거에서 하나 빼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어 변수마다의 기록된 스탠다드가 그거보다 크고 그거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이바가 프리턴 하이바가 아닐 때 그죠? 아닐 바면 아니면 이 카피한 거에 V턴의 1을 변경을 합니다. 요렇게. 모든 걸 돌아가면서 다 변경을 해요. 요 기준으로. 그죠? 최고 낮은 거 뺀 거에 그다음 기준값 기준으로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최고 기준값이 제일 낮은 거 그다음 거보다 크면 전부 변경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서 만약에 이거보다 첫 번째보다 낮은 거 다음 거보다 크지 않으면 변경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변경해 갖고 얘를 백태를 돌릴 거예요. 백태를 돌리고 그 값을 받아와 가지고 그 기준값을 확인해요. 마이너스일 값만. 그죠? 그러면 체크 하이 스탠다드라 해서 하이 스탠다드가 0 보다 크고 현재 있는 하이 스탠다드가 0 보다 클 때는 체크 스탠다드 나누기 하이 스탠다드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나누기 2 하면 100 분율로 바뀌는 거죠, 이 레이쇼가. 그죠? 그러니까 조합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백태를 돌려서 그 결과값의 기준값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일 경우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지만 마이너스는 그 숫자가 작은 게 높은 거잖아요. 그죠?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5 보다 마이너스 2가 큽니다. 수학적 개념이라 아무튼 큽니다. 마이너스 1 보다 0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고 그렇게 해서 레이쇼를 구해 갖고 최적합 조합 확인 중 해서 조합 기준값 지금 사용하는 스탠다드 값 적고 기준값 상승률 적어요. 그래 갖고 이 기준값 상승률이 하이 레이쇼 0 보다 클 경우 하이 레이쇼에 맨 처음에 0을 넣어 놨어요. 그죠? 0 하이 레이쇼에 0 그죠? 0을 넣어 놨잖아요. 처음엔 0 보다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클 때 하이 레이쇼를 갱신합니다. 레이쇼 바꾸고 기존 스탠다드로 바꾸고 체크 스탠다드를 바꿔요. 그죠? 그런 다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전부 다 검색할 거예요, 전부 다. 마이너 첫 번째 거 하나 빼고 마이너스 맨 마지막 거 하나 빼고 그다음 다시 또 카피해 가지고 그다음 거 그러니까 기준값이 만약에 가정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적어 봅시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적어 보면 알아요. 이 기준값의 리스트가 뭐 아무거나 뭐 TP를 했든 뭘 했든데 머지 값이 뭐 2.3 2.3이 하나 자 2.3이 하나 있고 뭐 3.5 있고 뭐 4.5 있고 4.5 4.5 있고 뭐 6.5 있고 뭐 7.0 있고 뭐 10.5 있고 뭐 11.5 있는데 그리고 또 뭐 15까지 있다. 요렇게 전부 다 각각 기록해 놨는데 기준값을 그걸 합쳐서 중복을 제거하니까 요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를 제거하고 마지막 거는 어차피 제일 큰 값이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기준값이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3.5 보다 크면 각각의 개별이 가지고 있는 최고 기준값이 3.5 보다 큰 것만 전부 갱신하는 거예요, 최저값으로. 그죠? 그다음에
요거를 조합을 해 가지고 기준값 상승률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4.5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6.5를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할 때마다 체크 기준값을 몇 프로 상승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게 하이 레이쇼에 남겠죠. 그죠? 그러면 최고 기준값 상승률하고 최고를 값을 가지는 요 기준값. 그죠? 무조건 최고의 최고값이 조합했을 때 상승률이 크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에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최저값인 33, 24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되잖아요, 요 값들이. 그죠? 그러면 이 셀프 바스 1을 최적화할 때 다른 값들은 다 최저값이에요. 다른 값들은 다 그 직전의 최저값. 그리고 나서 이 셀프 바스 1을 최적화할 때는 셀프 바스 1만 1, 2, 3, 4, 5를 최적화를 해요. 그죠? 그런 다음 2를 할 때는 또 32를 빼고 셀프 바스 2를 빼고 다른 거는 다 최저값으로 넣고 21, 22, 23, 24, 24까지 또 최적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기준값 최고 기준값을 기록하고 그 최고 기준값을 가지는 변수를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마다 기준값이 다 다르게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해서 그 기준값보다 큰 변수들만 쭉 바꿔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저값의 조합을 이 레이쇼 기준값 상승률이 가장 큰 거에 기준값을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변수를. 그죠? 그렇게 한 건 무조건 최고 기준값을 가지는 조합이 기준값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돌려보시면 알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로고가 찍히는지 딱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고 찍히는 걸 찾았어요. 자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 놨던 이미지인데 요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최저값 조합 확인 시작이라고 해서 요거는 원래 조합 개수로 찍혀 있는데 이게 개수가 아니고 바꿨어요. 요런 형태로 찍히기 때문에 지금 보여 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최 그 기준값 제일 작은 거부터 해 가지고 그 기준값 상승률이 그 기준으로 변수를 조합하니까 99.54% 예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두 번째 거를 확인하니까 기준값 상승률이 두 번째 거도 똑같이 99.54% 마이너스 세 번째 걸 확인하니까 이제 49.83%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네 번째 거 확인하니까 59.3435% 올라가요. 또 그다음 거 확인하니까 63% 올라가요. 근데 그거보다 큰 기준값을 했을 때는 34, 22, 22, 0%, 0%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가장 이 기준값으로 조합했을 경우가 다음 이 기준값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합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 높은 거예요. 요런 형태로 해서 요 변수를 다음 이제 최저값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요 기준값으로 최고 기준값으로 하나하나의 변수가 이제 하나씩 싹 바꿔가면서 또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보여드리기 잘했네요. 찾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록해 두고 최저값 조합 완료했을 경우 다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최저가를.
그 텍스트는 어떤 게 변경됐는지 찍는 용도고, 그래서 출바꿈 한번 해 주고 하이 레이쇼에서 1 번을 가져오면 이게 스탠다드 값이죠. 요거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확인했던 거 방식 그대로 여기는 카피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셀프 바스를 바꿔야 되죠. 그죠? 셀프 바스 언더바. 그래서 셀프 바스에서 가져오고 똑같이 여기에서 가져와서, 그죠? 커런트 바가 이게 하이 레이쇼 스탠다드 1 번에 기록했던 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같거나 크고 커런트 바가 다르면 바스 카운터를 플러스 1 하고 V턴의 1 번을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커런트 하이바로.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최저값이 요렇게 변경됐다고 찍고 모아 가지고 텍스트 찍고 하이 레이쇼랑 바스 체인지 카운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죠? 그럼 최저값 조합을 찾은 거예요. 어떤 기준값으로 최적화 모아서 변수를 변경했을 때 기준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지 그렇게 찾아서 요걸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자동 관리일 때 이게 0 보다 클 때만 기준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안 해요. 그죠? 여기도 보면 범위 자동 관리할 때 요것도 마이너스일 때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값이 너무 작을 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엔드를 추가해야겠네요. 요렇게. 이게 0 보다 클 때만 그전에는 작동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요게 맞아요. 그전 마이너스 값일 때 뭐 자동관 지우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의미한 구간이라 0 보다 클 때만 합시다. 여기도 0 보다 클 때만 픽스 n 그러니까 고정 n 삭제 바스 레인지를 변수의 범위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델리트 바스 리스트를 위해서 작성해 가지고 요거, 그죠? 그거를 넣어 가지고 요렇게 다시 이 이거는 델리트 지워야 돼 바스 리스트고 이거는 지워진 바스 리스트예요. 델리티드 바스 리스트.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가 보면 최고 기준값 가져오고 딕턴 바 스탠다드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델리 지워야 될 거 그리고 지워진 거 해서 나중에 텍스트 찍어 줄 거 줄바꿈 하나 해서 먼저 텍스트 만들어 주고 거기에 계속 더해 가지고 요렇게 텍스트도 이렇게 할 때 더하기를 쓰는 것보다 F 스트링을 해서 텍스트를 여기 넣어 주는 게 더 빨라요. 더하는 건 늦어요. 조금 이거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꼴 이전 텍스트 넣고 그다음 다음 텍스트 넣고 그렇게 해서 여기 딕턴 바스 스탠다드에는 아이템은 이제 턴이 키가 V턴이 되고 안에는 바랑 기준값이 적혀 있는데 바의 밸류스를 리스트로 감싸고 셋으로 감싸면 셋으로 감싼 거에 길이 len 스탠다드 셋이 되겠죠. 그죠? 요거의 밸류스는 스탠다드예요. 그죠? 요것도 딕셔너리라 키는 바고 딕셔너리가 아니고 착각했네요. 잠깐만요. 딕턴 바 스탠다드 요 위에 있겠죠. 딕턴 바 스탠다드. 딕턴 바 스탠 범위 관리일 때 요렇게 맞네요. 키는 범위 값이고 변수 값이고 밸류가 기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밸류스만 가져오면 기준값 모음이죠. 그거를 중복 제거하고 그거의 길이 그게 이제 2 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마다 그 기준값이 두 개보다 작다는 거예요. 바꿔도 별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바꿔도 변함이 별로 없다는 건 고정해 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커런트 하이바로 고정할 거예요. 바스에서 턴에 1 번을 가져오면 현재 커런트의 최고 기준값 최고 변수 값이에요. 그죠? 최저값. 그래서 바스 턴에 커런트 하이바를 하나만 넣고 이렇게 최저값도 하나만 넣어요. 그러면 다음 턴에는 이게 최적화가 안 되죠. 그죠?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이 1 보다 클 때만 최적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고정했다고 텍스트에 추가하고, 만약에 5 개보다 클 경우 이 스탠다드 아이템에서 바랑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최고 기준값을 나누기 10을 해 가지고 그거보다 작거나 작고 바가 델리트 바스리스트 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추가를 합니다. 지워야 될 바스리스트에.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기준값이. 그런 거는 그 범위는 제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최고 기준값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도.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용도에 넣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i랑 여기 턴에 이게 맨 처음에 뭐였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픽스 다시 픽스에 올라가서 세 번째. 이 세 번째 값은 리스트의 리스트네요. 순간 헷갈렸네요. 리스트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리스트를 가져와서 일리미네이터 하면 번호가 되고, 안에는 또 리스트예요. 그죠? 델 리스트가 존재할 경우 델 리스트 바를 해서 바에 리스트 i가 바에 없을 경우 델리티드 바스티드라고 해서 델리티드 바스리스트, 요거는 별도로 있나요? 델리트 있고 델리티드 바스리스트 요것도 만들어 놨네요, 별도로. 그죠? 근데 요거는 0 보다 큰 것만 만들었고 요거는 그냥 만들었는데, 요거는 봅시다. 0 보다 큰 거만 만들었고 여기 들어가면 요거는 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턴에 기록해 놨네요. 턴에 기록해 놨고, 근데 V턴은 다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못해서 고쳤어요. 아까는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어서 0 보다 큰 것만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턴만큼 이게 없어요. 여기는 보면 길이만큼 이제 넣어 놨기 때문에, 그죠? 전부 다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게 0 보다 큰 것만 넣어 놔 가지고 요거를 기록할 때 턴 append 하면 이게 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턴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건 없애야 돼요. 요 부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같아야 돼요. 요렇게. 요 부분. 요렇게 기록해 놔야 됩니다. 요게 바뀌어야 돼요. 잘못됐네요. 고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어서 턴마다 append 해 놓으면 이제 빈 리스트인 턴도 있을 거고, 그죠?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넣은 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돌리면 리스트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있을 때만 델리리스트 바를 돌면서 지워진 바스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해서 없애 가지고 지워졌다고 이렇게 넣고,
pass area를 0을 pass i에 0을 돌면서 x가 delete list야. 없는 것만 다시 모아요. 그럼 pass area 자체가 예, 이거 next pass list라 할걸요. 이걸 pass area로 했네요. 아무튼 area 그걸 요렇게 다시 지정하면 되죠. 그러면 삭제된 게 요 delete list가 삭제된 거죠. 그죠? 음. 그렇게 되고 area가 없을 경우는 삭제된 게 없고 어 없을 경우는 current pass 1을 가져와서 0을 current pass 1으로 바꿔 버리네요. 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는 아니 있는데 없다는 건 다 지웠다는 거네요. 그죠? 요 area가 존재하면 그걸로 바꾸면 되는데 delete list를 빼 가지고 만약에 없어 버리면 이게 false면 리스트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웠다는 거거든요. 다 지웠을 경우는 이제 빈 거를 넣으면 안 되니까 최저값을 가져와 가지고 고거 하나만 요렇게 0 번에 넣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다 삭제하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삭제 및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텍스트를 모은 텍스트를 전부 다 -1 마지막에 줄바꿈 기호를 빼고 윈도우에 그 윈도우란다. 자꾸 윈도우로 하네요. 윈도우 Q로 되어 있으니까 UI에 보내서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운 바스 리스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가 보면 여기 지운 바스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지운 바스 리스트는 여기 한 번만 쓰고 안 쓰는데 이걸 왜 만들었죠? 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운 바스 리스트는. 뭐 예전에는 뭐 있었는데 그때 지운 거를 뭐 할 때 안 하도록 뭔가 있었는데 요거 안 쓰잖아요. 필요 없는데. 현재는 필요가 없네요. 그죠? 예전에는 범위 자동 관리할 때 지운 거는 추가를 안 하도록 해 놨었는데 지운 거는 추가를 안 하도록 해 놨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 어드저스트 리스트에서 요거를 이걸 밖으로 빼 버렸네요. 근데 지금 사용을 안 하네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로 가 봅시다. 다음 어차피 여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가 보면 어드저스트 리스트가 이제 베스트 파람은 요거는 뭐냐면 이 어드저스트 바스 레인지를 옵튜나에서도 사용해요. 그 옵튜나는 최저값을 베스트 파람이라는 값으로 리턴하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드 최적화는 이게 난 상태죠. 난 상태로 오면 텍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 로고용 계속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텍스트 찍어 줄 거고 이 셀프 파스 언더바를 돌면서 i랑 바의 제로의 길이가 5개보다 클 때 현재 범위가 5개 이상 들어 있을 때 그죠? 0 번, 1번 마이너스 값 쭉쭉쭉 가져와서 0 번, 1번 퍼스트 세컨 0 번, 1번 그리고 캡은 세컨에서 퍼스트 빼면 캡이 되고 베스트 파람 이즈 난일 때는 하이가 바스 1이 되고 그죠? 그게 아닐 때는 베스트 파람이 i가 되고 그다음에 하이랑 퍼스트가 같으면 하이랑 라스트가 같으면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가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값이 최저값일 거나 처음 값이 최저값일 때는 처음 값 앞에 거를 하나 추가할 거고 마지막 값하고 최저값하고 같을 최저값하고 같을 경우
마지막에 추가할 거예요. 고게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래 델리티드 지운 요거 원래 예전에는 델리티드 바스리스트에 이게 포함이 되면 추가를 안 하도록 해 놨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네요. 원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야 돼요. 요거를 여기에 넣어야 돼요. 수정할게요. 델리티드 바스리스트를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 재해가 없잖아. 옵튜나는 이거를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합시다. 얘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난 해 놓 나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안 썼으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인데 유가 유를 유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 다음에 여기가 if 유가 not in pass list에 i i번 그죠? i번에 없을 경우만 추가. 똑같이 밑에도 새로 추가하는 게 여기에 없을 경우만 추가.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요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는 넣어서 호출 밑에는 파란 밸류 요것도 저거를 요걸 입력해 놔야 되나 파람 베스트 파람 요것도 베스트 파람이 요거다고 요렇게 입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하면 해결됐죠. 그럼 베스트 파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델리티드 바스리스트가 있을 때도 있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고렇게 해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범위 추가할 때 어 주 그리드는 요거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요게 베스트 파람 이걸 요거처럼 확인해야 돼요. 이제 어 이걸 이래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깐 난이거나 자 요거 난 이거나 오와 칼로 열고 오와 요거이거나 그죠? 난일 때는 바로 들어가고 난이 아니면 요거에서 확인하고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오케이. 요것도 추가. 아 버 베스트 파라 말고 요거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요게 난이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죠? 난이 아니면 OR로 타게 되고 여기 I에서 U가 안 들어가 있을 경우 추가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하이랑 퍼스트랑 같으면 처음에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마이너스 캡 그 캡이 인트일 경우 퍼스트 마이너스 캡 하면 되고 아닐 경우 라운드 캡해서 라운드 2 퍼스트 마이너스 캡 라운드 2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U가 바슬리스트 난이거나 아니면 바슬리스트 I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 프리 바슬리스트는 어 20 개보다 작을 경우 0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20 개보다 만약에 클 경우는 하나를 빼고 가져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퍼스트 이거 이래야 되면 안 되는데. 퍼스트니까 0에서 마지막 거 빼고 가져오는 게 맞죠. 그죠? 마지막 거 빼고 맨 앞에 넣은 거니까. 맨 앞에 넣을 때 맨 앞에 거 빼면 안 돼요. 그죠? 캡만큼 비게 되죠. 그렇게 해서 20 개보다 크면 같거나 크면 맨 마지막 거 하나 빼고 갖고 와 가지고 U를
리스트로 감싸 주고 요게 리스트니까 더해 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예 0에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럼 범위 추가 u 값 해 주면 되고, 만약에 맨 마지막 값하고 같을 때는 last에 플러스해서 캡, int일 때는 그냥 플러스하면 되고, 아닐 때는 플러스 캡해서 라운드 2, 그다음에 델리티드 바스리스트가 none이거나 아니고 바스리스트 i에 u가 없을 경우, previous 리스트는 바스 제로 20개보다 작을 때는, 그게 클 때는 이제 첫 번째 거 빼고 가져와서 바스리스트 제로에 지난 이전 프리 바스리스트 넣고 리스트로 만든 u를 더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되죠. 그다음에 텍스트 추가하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UI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때는 마지막 줄바꿈 기호 제거하는 요렇게 콜론 -1 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설명이 다 됐네요. 고렇게 하고 이제 갱신이 안 됐을 경우 최저값 갱신이 안 됐을 경우 종료하거나 최고 기준값 상승률이 2% 미만일 때 종료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이 스탠다드를 레이쇼 2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2번으로. 근데 이게 왜 두 개가 되죠? 아 봅시다. 보자. 이게 컨비네이션에 가 보면 체크한 거고 요거는. 그죠? 기존에 요거는 이렇게 바뀐 거, 요거는 체크한 거. 체크한 기준으로 넣어야 되니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근데 왜 1번 기준으로 바꿨죠? 잠깐만요. 아하, 요것도 잘못됐을 것 같으네요. 아니 맞지, 맞지. 이거 기준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체크한 값이 요거니까 나중에도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죠? 순간 착각했네요. 요거는 2 번으로, 마지막에 2 번으로, 그죠? 직전 최저값은 이거니까 맞아요.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 기준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다음 게 다 초기화되면서 또 모든 변수를 한 번에 최적화해 가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에 걸리면 최적화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쭉 와서 쭉 그리드 최적화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옵셔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간 50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요거 남았어요. 어차피 그다음 과정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깁시다. 다음 시간에 할 게 요거랑 위에 또 많이 남았어요. 토탈 프로세스는 또 복잡해요. 옵티마이저는. 예, 그래프까지 요거까지 다 설명, 리포트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으로 이 옵 옵티마이저 옵tional은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